제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만 하십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누군데 위원장님 신상 발언이 저 좀 합시다.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 좀 질의합시다. 저 좀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실래요? 자,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 제가 장재원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한겨레 신문 보도 관련돼 가지고 검찰총장께서 그 문제를 고발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 언론에도 보복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락되면 조국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몰락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저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고발했어야 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한겨레 신문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연계 성상이 있습니다. 1면과 3면과 4면이 연결이 되는데 1면에서는요, 윤석열도 접대받고 검찰은 덮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넘어서 검찰을 적폐화시킨, 검찰이 주요한 증거를 덮어버린 그런 사건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3면으로 넘어갑니다. 3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밑에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김학의 사건을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성접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을 김학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김학의의 히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면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저격을 합니다. 사실상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검이 밝힌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하는 직접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은 증거를 덮는 적폐고, 그리고 자극적인 히스토리를 통해서 개혁 저항 세력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격하는 이런 상당히 시나리오가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기사에 대해서는요, 배후까지도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이걸 가지고 뭐 일부 의원들이 고발 이거 뭐 취소하라, 저는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론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조국 패밀리와 조국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이 달라요. 민주당은 평가하는 자체가 틀려요.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3월 22일 날 밤 11시 19분에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김학의 잡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시 확인을 하는 후를 합니다. 출입 기자들한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구 조치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 사실이 나오고 그것을 법무부가 확인을 하는데, 다음날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 대검 징사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된다.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동아일보에서 조국 부인, 모친, 동생, 처남 출국 금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즉각 이게 지금 하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가지고 검찰을 뭐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 팩트가 틀리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는 피사실 유출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이 피사실에 대해서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 보강하고 재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다,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한다. 전형적으로 이게 민주당은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즐겨요. 그런데 정경심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통방어를 합니다. 이걸 민노남불이라 그러죠. 한번 넘겨봅시다. 양승태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양승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대청 결정도 취소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게 피의사실이 나왔어요.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양승태 전 대법관이 위헌법률심판대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찰해 주신 것으로 드러났다. 확신을 가지고 논평을 해요.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에 매달 고문료 받았다. 이 사실이 흘러나오니까 홍익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나서 가지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관계없이 회사의 고문료다. 관련 없는 걸 자꾸 흘리고 있다. 일종의 망신주기다. 아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수석 대변인과 대변인이 이렇게 다른 논평을 냅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급기야 어저께 이해찬 집권당 대표가 수사 종결하래요.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 더 많은 검사 수사관을 뒤집어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종결권 주자 그러더니 이거는 검정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집권 여당에 수사 종결권 주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조국 수사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서 안 했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관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수사 외압 아닙니까? 이쯤 되면 검찰총장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방치하고 두고 보고 있습니까? 흔들들라고 수사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년간 이 검찰에 올 때마다 특수부 폐지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주장한 의원으로서 요즘 그 특수부 폐지가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의 최고이직으로서 검찰총장께서도 참 어려우셨을 텐데 전향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부패 수사의 역량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총장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하던 사건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정부패에 눈 감자거나 부패 수사의 역량을 축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보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분야가 축소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기소에 관한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니까 기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에서 그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사건을 목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정현주 KBS 대표 사건, PD 수첩 사건 이래서 수사 대상이 언론사 대표, 기자, 정치인들 많은데 이때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가 없더라도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우리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검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내가 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어디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또 인권 침해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럴 때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감시해야 될 수사 지휘를 해야 될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지만 강제 수사가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대검찰청에서 기획조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수사부에 파견 나와서 수사를 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거나 수사에서 적법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기능 그리고 기소와 관련된 권한 행사 등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검찰권의 그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회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 총량을 좀 줄이면서 저희 검찰의 역량을 하여튼 이런 그 소추를 결정하는데 더 많이 할애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수부가 폐지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갈등을 겪었습니다. 중수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접 통제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가 되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부가 폐지돼서 문제점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커져서요. 지금 검찰의 직접 특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특수부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또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사본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대검찰청 임시조직 운영 개선, 또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계 법령 정비 등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지는 대체로 대검찰청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파견 나와서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로 조직을 만든 것은 시한이 있는데 시한이 지나서도 존속기관이 경과에서도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 반부패선임연구관, 특별감찰단 뭐 이런 것이 그냥 임시조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작년 9월에 검찰개혁추진단은 활동 종료를 해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평등 담당관은 올해 3월에 정식 직제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검의 과장 직제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있는 과장 직제를 감사원 지적대로 대검에다 정식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는 국제협력단을 국제협력 담당관제로 직제를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검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이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찰에서 지적받은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뭐 문제가 있는 점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 죄송합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이철입니다. 제가 국감장 며칠 다니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총선 불출마한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창피합니다. 이게 백년하청인지 천년하청인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 조국팔이 좀 그만하고요. 예?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란 일 좀 합시다. 그 검찰 소환에나 좀 응하고 좀 독립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면 그쪽도 안 해야죠.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할로 민불입니까? 참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조국팔이 좀 그만하자고요. 사퇴했잖아요. 나라가 어렵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중요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네.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최소한 우리 총장님한테 그때 미안했다는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페트 수사 관련해서 실제 담당하시는 부장이 밑에 계신 부장이 한동훈 부장님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공안부장. 공안부장님 하십니까?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네, 아까 우리 한동훈 부장님 최고의 검사라고 제가 편견을 주입받았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부장님 하시면 최고의 수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안부장님이 하신다니까 역시 최고의 검사로답게 최고의 수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 다하고 계신 겁니까? 근데 소환도 안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보고 있습니까? 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100명, 110명 거느린 정당 상당히 버겁죠?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여기 야당 의원들 위축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요. 장관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110명의 국회의원 거느린 야당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는 총장님한테 잠깐 서운한 게 뭐냐면 야당 대표가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 와서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뭐 정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월호 참사 후에 1, 2, 3 경정 이거 인명구조 실패한 거 있잖아요. 해경의 1, 2, 3 경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같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근데 당시 법무부가 나서서 당시 법무장관의 뜻을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보도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딱 부러지는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장관도 여기는 영장에 어떤 제목을 넣어라 말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네, 겁니까? 그래서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집중관리 검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그 임원정 검사가 페이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듯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취해복권은 없습니다. 검사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검찰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현직 검사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셔야 될 총장으로서 이런 절절한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 듣고. 근데 이게 저는 문체부 블랙리스트도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수사팀에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벤츠 여검사 사건하고 뭐 이런 그 검사 스폰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정식 그 법무부 장관 훈령과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공식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거라서 이게 과연 그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갈 수 있는지 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을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선뜻 좀 그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명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양주평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뭐 좋은 지적도 하시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그 수사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조국팔이 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니고 이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 봤을 때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해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을 중심으로 이 검찰이 뭐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뭐 청와대 관계자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말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그 대신 인권 침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도 청년들의 절규도 적었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오히려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까지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오히려 두 번 분노케 하고 두 번 절망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족과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감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뭐 듣기 거북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오늘 사실 첫 질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지만 저는 윤석열 방식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대로 해달라. 그리고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헌법주의자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과정과 이 원인에 있어서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달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절차에 응할 생각이라는 말씀도 밝힙니다.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의 오늘 아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총장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들은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에 보면 한 40여 장이 다 서울대학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겁니다. 성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것이 인턴 예정 증명서가 발급돼 있고 또 인턴 증명서가 발급돼 있어요.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인턴 예정 증명서를 누가 띄워줬냐. 관계자 얘기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한인섭 교수만이 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부탁을 해서 이걸 발급해 줬다. 그 다음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나머지 예정 증명서하고 조국 후보자 아들의 활동 인턴 증명서는 전혀 양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했다고 하면서 인턴을 했다는 첫날 예정 증명서를 띄워줘요. 그런데 실제 인턴 증명서는 인턴을 한 지 4년 2개월이 지난 22살이 넘어서 처음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고등학교 때 했다 그러면 띄어서 학교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증명서는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저걸 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것은 로스쿨에 서류로 넣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표창장 위조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바로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느냐. 제출하겠다. 그것도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SNS 등을 통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보면요. 란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이 인턴을 했다라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논문 작성을 했다라고 인턴 활동했다 그러는데 그런 논문이 단 하나도 작성된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이 발급은 2017년 10월 16일 날 발급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현아 센터장이 공익인권법 센터장인데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게 발급된 게 아니냐.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을 발급받아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으면 밝혀달라 그러는데 전혀 조국 장관이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 결과 언론에 드러난 게 연세대 대학원에도 제출했고 아주대 로스쿨, 충북대 로스쿨 세 군데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총장님? 연세대 2017년도 2학기 대학원 시험에서는 지원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지원할 때는 이 서류를 넣고 어쨌든 공교롭게 합격을 해요. 근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요강에는 이 로스쿨에는 이런 인턴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정액과 일반대학원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했던 감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하나의 브라인드 테스트를 뚫고 나가는 거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없는데 조국 장관 전 아들만 제출 서류에 있지도 않은 고등학교 때 인턴했다는 걸 증명서 넣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저는 철저히 수사하고 이건 공소시효가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여러 가지 검찰을 공격하는 정치권 그리고 여권 인사, 방송인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촛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서 답을 하는 것이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과 국론 분열에 대해서 이 실체를 규명해주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이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패스트트랙 사건과 또 이 조 장관 관련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더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민입니다. 우리 한동훈 부장님, 아까 제가 오늘 검찰 개혁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JK라고 카톡방 관련해서 우리 백혜련 질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 이제 3차장님하고 우리 한 부장님하고 같이 아닙니다. 그 방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아, 별도 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3차장하고 같이 있던 방이 있었죠? 제 이름이 써여 있는 게 아마 그걸로. 예. 거기에 우리 중앙지검장도 같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SNS나 이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혹은 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공유한 들었고, 정도입니다. 아니 사실 확인만 해보려고 그래요. 특수 2부장도 거기 같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장은 아니고요. 저희 반부회부의 선임연구관 수사기획관 그리고 3차장 그 외에 2부장 정도 있었지 않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부장. 말씀 올리는 게 제가 물어본 게 2부장이에요. 공유하는 그것이 그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한번 올렸다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지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요, 이거 총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수사 내용은 검찰이 이제 다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앙지검장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지검 가서 물어봤잖아요. 자, 8월 27일 압수수색할 때 지검장님 이거 지검장님 결단하신 겁니까? 대답을 못 하셔. 9월 6일 날 기소할 때 이거 지검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여러 사람이 했대요. 지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수사 개선을 벗어나서 뭔가 수사 지휘가 이루어진다. 무슨 밖으로 무슨 해명 나가는 것도 다 한동훈 부장이 다 스크린에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별로. 아니 개선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반부패 부장은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아니 라인에 있는데 지검장이 할 일이 없고 반부패 부장이 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검장은 통상 이렇게 한다. 검사장은 총장이랑 바로 연락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차장들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 부장 또는 공안 사건이면 공안 부장하고 하고 검사장은 총장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 검찰 수사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지휘 라인, 지휘 체계가 맞는 건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참 큰일 났네 이거.
말씀 올리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책임, 최종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고 자, 예, 중앙지검에서 됐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휘 라인일 뿐입니다. 예, 한번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 또 불신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딴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네.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검찰개혁이 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그 수사 하나 뭐 잘하려고 수사 하나 뭐 올바로 하려고 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업을 버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거는 검찰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 특히 집행 공직자들은 집행의 구체적인 실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죠.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내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 좌지우지 않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검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면 뭐 그거 좀 봐주고 또 아는 사람 친하게 봐주고 이거 안 해야 돼요. 자, 대통령과 검찰이 상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총장님 뭐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휙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저 총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저 윤 총장님이 첫 번째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그럼 그게 검찰 겁니까? 그 윤석열 거 아니잖아요. 이 민주적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헌법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분권. 이 국민 통제라는 게 국민들이 일일이 검찰 가서 이거 이렇게 해라 국민 뜻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한을 가능한 한 분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견제기구, 상호 견제 장치를 꼭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스로의 절제입니다. 이 분권과 견제와 절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민주적 통제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민주적 통제하에 있느냐 국민 통제하에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전 총장님이 정치 중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믿고 또 대통령의 시림을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함께 이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적 통제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과연 성공했느냐 전 이 점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됐다. 우선 분권 문제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 질의 때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의원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연히 저걸 해야 되는데 민주적 통제는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민의에 따라 통제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나 싶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네네. 저 중에서 분권과 견제는 제도적 통제에 속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절제 항목은 전적으로 검찰의 자, 마무리하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함이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국감을 시작한 지 2시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0분? 예,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